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질문 오늘은 제가 먼저 던져볼게요. 노후에 누가 제일 팔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집 한 채 딱 해놓고 통장 잔고 두둑한 사람일까요? 자식이 의사, 변호사, 우리 애가 최고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여러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밤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자식이 잘 된다고 마음이 놓이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팔자 좋은 분은요, 겉으로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루가 덜 무섭고 밤이 덜 불안한 사람이에요. 혹시 아프면 어쩌지? 돈 떨어지면 어쩌지? 자식한테 짐 되면 어쩌지?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덜 흔드는 사람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눈은 감았는데 걱정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요.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슴에 와 닿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딱 있었습니다.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팔자를 바꿔주는 5가지였죠. 첫째, 내 공간이 있습니다. 큰 집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문을 닫으면 마음이 쉬는 내 자리가 있는 사람이더군요. 둘째,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금이든 알바든 작은 임대든 끊기지 않는 돈이 불안을 확 줄여줍니다. 셋째, 혼자 노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 기다리지 않고도 산책을 나가고 도서관에 들르고 시장 구경을 하고 혼자서도 하루를 채울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에 덜 흔들립니다. 넷째, 돈 걱정 없는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누웠을 때 내일 카드가 어쩌지? 이 생각이 사라지면요.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잠이 곧 회복이 되거든요. 다섯째, 몸이 말 잘 듣는 몸이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내가 시키면 움직여주는 몸. 걷고 먹고 자는 기본이 무너지지 않는 몸이 결국 노후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5가지가 어떻게 사람의 팔자를 바꾸는지 제가 실제로 겪은 장면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딸깍 소리에 움츠러들던 날, 내 집이 주는 노후의 주권. 제가 한때 아들네 집에서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합가라고 하지요. 말은 참 좋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돌보고 외롭지 않게 산다. 듣기만 하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막상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순간부터 저는 점점 작아지더군요. 이상하죠? 밥도 함께 먹고 잠도 같은 지붕 아래서 자는데 마음은 계속 손님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손잡이를 살살 돌립니다. 찰컥 소리가 크게 날까 봐요. 신발도 툭 못 벗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마저 민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 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망설입니다. 냉장고 문 열면 딸깍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에 아이가 깰까 봐. 꼭 도둑처럼 조심조심 움직이게 됩니다. 화장실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촤 하고 나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내가 지금 너무 변했나? 내가 남의 집에서 선을 넘었나?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밤에 자주 움직이셔서 아이가 깨요. 맞는 말이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콕 박히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내 몸인데도 내 몸처럼 못 쓰겠더라고요. 늙으면 내가 내 삶에서 손님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러다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집 아닙니다. 방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 순간 공기가 달라요. 현관문을 탁 닫고 신발을 툭 벗고 외투를 툭 걸어 놓습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새벽에 목이 마르면 냉장고 문을 딸깍 열고 물병을 꺼내 컵에 따릅니다. 찰랑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요, 이상하게도 참 좋더군요. 아, 내가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왔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기물을 촤내리는데 그 소리가 통쾌합니다.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이 있으니 선택권이 생깁니다. 누가 아버지, 이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살자 해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고맙다. 근데 나는 여기서 살겠다. 여러분, 노후의 팔자는요,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소유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내 말을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내 공간을 가진 사람은 협상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노후의 주권이고 결국 팔자를 바꾸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이 띵알림 하나가 허리를 세웁니다. 노후 현금 흐름이 자존감을 살리는 이유. 제가 가장 작아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을 때가 아니라요.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설렁탕집이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파향이 코를 확 찌르는데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야, 오늘은 너가 한 통 내라. 너가 제일 건강해 보이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겉으론 웃었지요. 그런데 속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 한 장, 현금은 몇천 원. 계산대 앞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제가 말을 돌렸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오늘은 좀 다음에 내가 하마. 친구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쪼그라들더군요. 나는 왜 밥 한 끼 앞에서 이렇게 작아졌나? 그 생각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이 조금 빠듯해서.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요즘 저도 그 말이요. 아들한텐 현실이었고 저한텐 죄책감이었습니다. 도움이 고마운 게 아니라 자꾸 짐이 되는 기분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밥값은 내가 낼 수 있어야 한다. 큰 돈이 아니라 매달 흔들리지 않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노후에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적다가 아니라 다음 달이 예측이 안 된다는 불안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휴대폰이 제 편이 되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이 되면 띵 알림이 옵니다. 연금 입금 문자입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입금. 짧은 글자 몇 개인데 그 순간 가슴이 툭 내려앉습니다. 불안이 빠져나가고 허리가 세워져요. 그래, 이번 달은 내가 버틸 수 있다. 이 감각이 생깁니다. 그달 저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번엔 내가 산다. 삼겹살 먹자. 친구가 웃더군요. 오, 너 오늘 목소리가 다르다. 맞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현금 흐름이 생기면요. 사람이 말투부터 달라져요. 눈치가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신기한 건 돈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밥도 먹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도 사고 손주에게 작은 선물도 해줍니다. 그 작은 소비가요. 사치가 아니라 삶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현금 흐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한 번 들어오는 큰 돈보다 작아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노후에 허리를 세우고 사람의 팔자를 바꿉니다. 3. 혼자 노는 힘이 생기면 외로움은 고요로 바뀝니다. 예전에 저는요, 혼자가 무서웠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건 서럽고 혼자 걷는 길은 더 쓸쓸하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사람 약속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했고 집안이 조용하면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나는 평생 남하고만 살아왔지. 정작 나랑 같이 지내는 법은 배워본 적이 있나? 그 질문 하나가요. 제 생활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한 결심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책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문을 나서면 숨을 후하고 내쉴 때 하얀 김이 올라옵니다. 발바닥이 땅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만 따라가도 머릿속이 정리되더군요. 딱 10분만 걸어둬요. 마음이야, 나 괜찮다 하고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산책은 운동이 아니라 마음 정리입니다. 특히 노후에는요. 두 번째는 유튜브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겁났습니다. 잘못 눌러서 이상한 게 뜰까 봐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무릎 스트레칭이라고 검색만 하면 따라하기 영상이 딱 나오죠. 저는 거실에서 조심조심 따라합니다. 팔을 올리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리며 길게 뱉습니다. 끝나고 나면 땀이 조금 납니다. 그 땀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내가 돌봤다. 그게 작은 자부심이 되더군요. 세 번째는 소소한 취미였습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나뭇잎 하나 찍고, 시장 골목에서 군고구마 연기 나는 걸 찍고, 해질 무렵 붉어진 하늘을 찍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사진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았구나. 기록이 쌓이면 삶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없애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때때로나 좀 돌봐줘 하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혼자 노는 힘이 생기면요. 외로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격이 바뀝니다. 남이 채워주길 기다리는 외로움이 내가 나를 채우는 고요로 바뀝니다. 결국 노후의 팔자 좋은 사람은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하루를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4. 이번만에 흔들리면 내 밤이 무너집니다. 원칙 하나가 잠을 지키는 법.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실 때가 있죠. 대부분 이유는 비슷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런데 그 불안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의외로 자주 돈 문제에 닿습니다.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돈이 엮이는 순간부터 잠이 달아나더군요. 저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만이라는 말이 제 귀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보증 한 번만 서주세요. 2번만 넘기면 됩니다. 말이 참 달콤합니다. 거기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더 달콤하죠.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 번쯤은 내가 외면하면 내가 너무 냉정한가. 이런 생각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할수록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크게 들리더군요.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바닥은 축축해지고 머릿속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만약 일이 틀어지면, 내 노후 자금이 흔들리면, 이게 내 마지막 평온을 깨버리면, 여러분, 잠이란 게요, 돈이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깨집니다. 다음 날,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상대가 툭 던지더군요. 형님 가족도 없습니까?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돈 거래가 아니라 감정으로 흔드는 거래구나. 가족이라는 말로 내 죄책감을 끌어올려서 내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한 문장을 붙잡았습니다. 원칙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원칙을 지킨다. 나는 내 삶을 지켜야 한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날 밤엔 잠이 왔습니다. 창밖바람이 사각사각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느껴지더군요. 내가 누군가를 거절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냈기 때문에 잠이 온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는 밤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원칙이 있어서 옵니다. 보증은 하지 않는다. 노후 자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번만이라는 말에 내 밤을 팔지 않는다. 이 원칙을 지키는 순간부터요, 밤이 다시 내 편이 됩니다. 5. 걷고 씹고 비우는 힘. 내 몸이 내 편인 노후가 팔자입니다. 노후의 행복은요, 큰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행 한 번, 큰 돈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성공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고 혼자 일어나기, 내 발로 화장실 가기, 씹어서 먹기, 배변 보기, 손 씻고 다시 누워 쉬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요, 이게 무너지면 삶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건강은 공기처럼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벤치에서 또래 형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시더군요. 어깨가 들썩이고 말끝이 자꾸 끊겼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분이 씩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야, 너는 걸을 때 숨이 안 차나? 그게 부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숨이요, 누군가에게는 소원일 수 있겠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건강을 검진표 숫자로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후의 건강은요, 멋진 말로는 기능이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생활이더군요. 집에 돌아온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바닥이 굴러가고 발가락으로 밀어내고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뱉습니다. 후하고 내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그 소리가요,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내가 아직 내 몸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저녁에는 밥을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이 아삭 소리를 내고 된장국 향이 구수하게 올라옵니다. 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잘 씹고 잘 삼키고 속이 편안한 것. 이게 노후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살아있음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변기물을 내리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혼자 해낸다. 그 짧은 문장이요. 자존심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능적 자립은 존엄입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 그 자체가 노후의 왕관입니다. 그래서 팔자 좋은 노인은요, 특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걷고 씹고 비우는 기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작은 기본이 결국 남은 인생을 편하게 받쳐주니까요. 6.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안정이 팔자였습니다. 노후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순간. 이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내 공간, 매달 들어오는 돈, 혼자 노는 힘, 돈 걱정 없는 밤, 그리고 몸이 말 잘 듣는 몸. 이 5가지가 있으면요. 삶이 화려하진 않아도 흔들림이 확 줄어듭니다. 노후의 행복은 멋진 사진 한 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지더군요. 여기서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큰 집에 마음이 갔습니다. 모델 하우스 거실이 넓고 바닥은 번쩍번쩍하고 조명은 반짝이죠. 그 공간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 제 인생도 같이 반짝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또 그러더군요. 연금은 한꺼번에 받으면 속이 시원하지. 그 말도 달콤했습니다. 한 번에 크게 정리하면 불안도 끝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불안할수록 한 방으로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돌아와 제 작은 집 불을 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 집은요, 그 순간은 멋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리비가 커지고 청소가 늘고 수리할 것도 자꾸 생깁니다. 결국 또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다시 불편해지더군요. 그리고 일시금은요. 한 번 흔들리면 다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고 그때부터 밤이 불안해집니다. 잠이 깨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건 남 보기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편한 선택이었습니다. 작아도 내 공간, 큰돈 대신 꾸준한 흐름,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혼자 노는 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건강. 그 선택이요,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생활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팔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사치스러운 행복.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는 하루. 입금 알림 하나로 마음이 놓이는 하루. 혼자서도 웃을 줄 아는 하루. 밤에 푹 자는 하루. 내 발로 걷는 하루. 여러분, 노후의 팔자는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안정이었습니다. 그게 진짜로 사람을 편하게 살게 해주더군요. 7. 오늘의 무탈함을 칭찬해 주세요. 화려함 대신 단단함으로 마무리하는 노후의 지혜.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비교를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저 집은 자식이 잘 됐다더라. 저 사람은 돈이 많다더라.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방향을 살짝만 바꿔보세요. 이렇게요. 나는 오늘 무탈했다. 나는 오늘 내 발로 걸었다. 나는 오늘 내 공간에서 숨 편히 쉬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칭찬입니다. 남이 내게 해주는 칭찬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는 칭찬이죠. 그리고 이 칭찬이 하루하루 쌓이면요, 노후가 단단해집니다. 큰 성취보다
흔들리지 않는 일상이 사람을 지켜주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천 체크리스트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키기 쉬운 작은 원칙입니다. 첫째, 소유를 지키십시오. 내 집, 내 통장, 내 서류. 급한 부탁, 달콤한 제안, 가족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소유는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연금 입금일, 고정지출, 생활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한 달을 내가 운영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면요.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불안은 모름에서 커지고 안정은 예측에서 자랍니다. 셋째, 하루 30분만 걸어보십시오. 비싼 운동 필요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앞 골목만 걸어도 됩니다. 숨이 조금 찰랑찰랑해질 정도로만 꾸준히요. 걷는 힘이 남아있다는 건 노후의 존엄이 아직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는 제 공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입금일을 달력에 적겠습니다. 저는 오늘 30분 걷겠습니다. 그 한 줄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약속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화려하진 않아도 단단한 팔자로 오늘도 무탈하게, 내일도 무탈하게 같이 걸어가 보시죠. 감사합니다.